네, 지금부터는 새해 첫째 주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주요 일정들 한번 챙겨봐 주시죠. 네, 1월 2일 이제 월요일은 한국의 12월 수출입 동향이 발표가 되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12월 차이신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PMI 지표가 예고가 돼 있고요. 미국, 영국, 일본, 중국은 일단 그날 휴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월 3일은 독일에서 1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고 1월 4일은 12월 미국의 FMC 회의록이 공개되고 같은 날 미국의 이제 12월 ISM 제조업 PMI 지표가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1월 5일 이제 목요일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12월 수출입 동향이 발표가 되고요. 미국의 ADP에서 발표하는 민간 고용자 수가 공개가 되고 또 그날부터 1월 8일까지 그러니까 1월 5일부터 8일까지 미국에서 CES 세계 가전 박람회죠. 예. 요게 이제 열리게 되고 1월 6일은 이제 미국의 12월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되고 미국 12월 ISM 이번에 서비스업 PMI 지표가 발표가 예정이 돼 있고요. 마지막으로 유럽에서 EU에서 1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 새해 첫째 주 증시에서 좀 유의해야 되거나 주목해야 될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것들일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고용입니다. 고용. 예, 뭐 연준 의장도 계속 이제 고용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게 금요일 날 발표되는 12월 고용 보고서고 예. 사실 아이러니하면 이게 굉장히 안 좋게 나와야 돼요. 안 좋게 나와야 호재가 됩니다. 근데 요즘 별로 안 좋지가 않더라고요. 네, 고용이 너무 오히려 또 좋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안 좋으면 증시 호재가 될 텐데 고용 보고서랑 그거에 또 앞서서 목요일 날 미국 ADP 민간 고용자 수도 이게 발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예고편 형식인데 그것도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번 주는 일단 그 고용 지표에 여러분이 좀 먼저 포커스를 맞추시면 좋겠고 그리고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도 이번 주에 발표가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좋게 나오긴 좀 어렵죠. 이게 설문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뭐 좋게 나온다고 해서 또 증시가 오르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어느 정도까지 지금 시장을 그러니까 이 제조업 경기가 안 좋은지를 나타내는 거니까 우리가 확인이 좀 가능하겠죠. 약간 침체 우려가 네. 좀 완화되느냐, 네, 심화되느냐 맞습니다. 차이가 네,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봐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한국 수출도 12월 데이터가 20일까지 나왔던 데이터가 수출이 마이너스 8.8% 역성장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역성장을 할 것 같은데 그 폭이 얼마나 줄어들지 한번 지켜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역시 중국도 수출입 그러니까 중국의 경기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지표가 수출입 데이터인데 지금 중국이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12월 데이터가 얼마까지 나빠지는지 한번 좀 체크하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뭐 CES 올해 이렇게 아주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진 않지만 그래도 매년 이제 1월 달에 CES 가전 박람회에서 그 5일부터 8일까지 열리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기업들이 참가를 하고 또 이번 주제가 어떤 건지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해마다 1월이 되면은 이제 1월 효과라 해가지고 기대들 하는데 2023년 1월은 어떻게 보십니까? 1월 효과라는 게 항상 이제 연초에 보면 정부 정책도 나오고 네. 그리고 이 펀드 매니저들이 또 새롭게 포트 구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연초 효과들이 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근데 지금 보면 그나마 좀 연초 효과 나올 만한 업종 중에 하나가 중국 소비주인데 아시겠지만 중국 소비주도 힘이 빠져버렸어요. 그 확진자가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그래서 실제로 증시를 이끌 만한 지금 주도주가 이게 딱히 좀 보이진 않습니다. 시장을 이끌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2023년 초에는 1월 효과가 그렇게까지 크게 좀 나올 가능성은 좀 높진 않은 것 같고 1월 효과보다는요 제가 봤을 때는 1월 말까지가 이제 대기업들 실적 발표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실적 발표가 좀 어느 정도 끝나고 IR을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IR을 하면서 뭔가 이제 그 후에 이제 반응들이 나오겠죠. 그거에 따라서 1월보다는 오히려 저는 좀 2월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1월 달에는 효과보다는 그냥 뭐 개별 기업들이 그냥 움직이는 정도. 그러니까 뚜렷한 테마가 좀 나오기는 조금 쉽지 않을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2022년 증시는 우리가 보면은 연준의 긴축하고 또 반도체 업황 부진 요 두 가지가 시장을 누른 셈인데 2023년 같은 경우에도 이 두 가지 부담이 지속될 걸로 보시는지 어떤 뭐 상당한 변화도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어떨까요? 저는 근데 이제 일단 연준 긴축 같은 경우는 이제 강도는 완화될 수밖에 없어요. 2022년엔 그냥 연준이 계속 긴축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증시는 계속 짓눌렸고 근데 그게 23년까지 이어질까? 물론 이제 초반엔 이어질 수 있어요. 예. 그렇지만 점점 강도는 약화될 수밖에 없는데 물가는 꺾이죠.
그리고 연준에서도 점도표 찍은 대로 보면은 늦어도 5월이면 이제 금리가 인상이 끝나요. 그리고 어차피 23년 하반기에는 동결 아니면 인하거든요. 네. 이제 연준에서 인하 없다고 했지만 미국 아이비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금리 인하를 점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의 영향력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는 약화된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역시 주거비인데 주거비가 아마 연초부터 꺾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예. 그래서 그걸 본다면 연준의 영향력은 확실히 22년보다는 23년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두 번째 이제 반도체 업황 부진 같은 경우도 어쨌든 아직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업황이 지금 너무 안 좋잖아요. 뭐 가면 갈수록 더 안 좋아지니까. 근데 많은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로는 23년 2분기가 이 재고 피크아웃으로 보더라고요. 예. 근데 마이크론 CEO는 또 반대로 1분기를 또 피크아웃으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시차는 있는데 어쨌든 늦어도 2분기라고 본다면 역시 이것도 상저하고입니다. 상반기는 영향을 좀 주겠죠. 그렇지만 지금도 영향을 주는데 이게 강도가 뭐 더 커진다 이거보다도 계속 유지되는 거죠. 그래서 하반기에는 좋아지는 쪽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비슷해요. 연준의 긴축과 반도체뿐, 사실 연준이 긴축하면서 반도체 안 좋아진 것도 연결되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금리 오르니까. 근데 금리 인상 중단되면 당연히 수요가 조금씩 살아나겠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일맥상통한 얘기 같아요. 그래서 연준의 긴축과 반도체 업황은 이 23년 초까지는 뭐 1분기까지는 이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1분기가 지나고 나면 점진적으로 좀 영향력은 점점 후퇴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이제 업황 반전 시기가 중요한데 뭐 당초에는 2023년 하반기 정도 봤는데 그 3분기 정도죠. 근데 최근에는 뭐 연말 정도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말은 저 반도체 주가도 반전하는 시기가 더 늦어진다 이런 의미 아닌가요? 이게 그러니까 정말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요. 2023년 어느 시점인지는 사실은 누구도 알 수는 없어요. 명백하게 말해요. 근데 시장은 3분기로 대체적으로 봐요. 네. 보고 일부에서는 23년 넘어야 된다. 예. 아예 24년으로 보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이크론 CEO는 훨씬 빨리 네. 돌 걸로 봤고, 그 다음에 그 뭐 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는 이제 IR을 해야 됩니다. 이제 23년 1월 말에 하겠죠. 예. 근데 그것까지 이제 우리가 봐야지 좀 더 그림이 명확해져요. 그래서 아직은 좀 깜깜하긴 한데 왜 자꾸 3분기 얘기가 자꾸 나오냐면 일단 공급을 지금 줄였잖아요. 지금 마이크론하고 하이닉스는 이제 줄입니다. 그것도 많이 줄이잖아요. 이 감산을 하는 효과가 보통 6개월 지나야 된대요. 그래서 보통 이제 12월, 11월 이렇게 들어오면서 했거든요. 그 효과가 발생하는 시기가 2분기 말이나 3분기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하나의 이유고, 그리고 중국이 지금 우리가 전망하는 걸로는 23년 2분기부터 본격 부양 대부분 전망하거든요. 예. 근데 부양한다고 바로 그게 돈 풀어가지고 뭐 소비 부양한다고 바로 그게 효과 나오는 게 좀 약간의 터무니 있거든요. 그래서 3분기부터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게 그 중국 경기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3분기로 보는 건데 충분히 합리적으로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이제 변수는 항상 있어요. 중국이 생각보다 소비를 늦춰버리면 더 미뤄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데이터를 보면서 체크는 해야 되겠지만 지금 전체적인 시장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들 때문에 네. 3분기로 좀 보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애널리스트 분들은 연초부터 좀 사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6개월 선반영을 하잖아요. 예. 주가가. 예. 그리고 밸류도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러나 염두에 두실 건 뭐 정확하게 이거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누구도 존재하진 않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PR이 많이 내려온 거는 뭐 사실이니까. 거의 지금 거의 하단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파운드리 1위 TSMC가 뭐 연말에 3나노 양산을 시작했다 이런 기사들이 있는데 이것도 삼성전자에 썩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 어떨까요? 저는 이게 뭐 좋다 나쁘다 보다도요. 지금 삼성전자는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뭐냐면 TSMC가 잘하고 안 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TSMC 잘하면 1등이죠, 계속. 예. 뭐 어차피 점유율 유지하는 거고, 못하면 물론 반사액이 올 수 있는데 이게 TSMC가 3나노 못한다고 삼성한테 이게 당장 호재가 안 되는 게, 삼성은 지금 3나노 먼저 갔잖아요. 예. 중요한 게 지금 수율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TSMC가 약간 버벅거리는데 빨리 이걸 잘해가지고 수율을 만들어서 고객 삭 보면 좋죠. 근데 삼성전자가 TSMC랑 별개로 자기 자신이 빨리 이 수율을 팍팍 끌어올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50%까지 올라와야 되고요. 이게 제대로 가려면 70%까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러면 고객사가 자동으로 늘 겁니다. 3나노가 GAA 방식이 훨씬 좋거든요. 예. 그 TSMC는 핀팻 방식이잖아요. 이거보다 훨씬 효율도 좋고 전력 소모도 적으니까. 그래서 수율 개선이 저는 우선이다. 그래서 너무 TSMC가 물론 뒤처지면 좋죠, 삼성 입장에선. 그렇지만 그게 우선순위는 아니다. 예. 저는 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IRA 세부 규정 공개가 이제 3월로 연기가 됐고 또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중국 CATL이 이제 독일 공장을 이제 가동했는데 이런 게 변수가 되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걸 감안할 때 2023년도 주가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많이 빠졌는데. 제가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차 전지가 좋을 때는요, 그러니까 좋은 희망의 로가 계속 돌아가고요. 요즘에 또 어떤 분위기냐면요, 2차 전지 안 좋잖아요. 이제 또 절망의 로가 돌아가요. 예. 그러니까 이게 좋을 때는 주가 분위기에 따라서 이게 분위기가 이제 휩쓸리는 것 같은데 좀 냉정하게 보실 필요는 있는 게 뭐냐면 2차 전지 중국이 CATL이 독일 공장 이제 가동을 했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그 뉴스가 나왔어요. 포드가 CATL하고 손잡고 미국에 공장 짓겠다. 아마 뉴스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물론 중국이 공장을 짓지 말란 법은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뉴스들이 나오니까 IRA 수혜로 올해 그러니까 22년도에 그 LG엔솔도 주가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예. 그게 가장 큰 수혜가 뭐죠? 중국이 미국에 못한다. 네. 이 전제 조건인데 지금 나오는 뉴스 보면은 중국이 미국에다 짓 것 같고 또 독일에다가 이 공장이 가동하니까 야, 이 유럽도 못할 줄 알았는데 유럽도 하네? 예. 이게 불편한 거예요 또. 근데 염두에 두셔야 될 건요. 중국이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수율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배터리도 되게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공장 짓고 지으면 되는 거 아니냐. SK온 보세요. 수율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공장 만들면 무조건 된다. 중국 회사들 야 공장 해가지고 그냥 뭐 유럽에 짓고 미국에 짓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근데 LG엔솔은 이걸 수율을 지금 많이 잡고 있어요. 그래서 예. 미국에서도 지금 먼저 앞서가고 있고 그래서 너무 그냥 중국에 공장 짓고 또 중국과 경쟁하고 여기에 좀 너무 그 연연하지 마시고 결국 중국보다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아까 반도체도 얘기했지만 결국 우리나라 기업끼리의 그 수율 싸움이에요. 자기와의 싸움이다. 자기의 싸움이요. 그러니까 아무리 공장 만들면 뭐합니까? 나 500기가와트 만들 거야. 근데 만든다고 그게 되나요? 그리고 미국에도 공장 딱 짓죠. CATL 짓는다고 쳐볼게요. 거기 인력들 또 다시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수율 언제 나오겠습니까? 몇 년 뒤쳐져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중국이 다른 데 짓는 거에 대해서 그걸 신경 쓰지 마시고 결국 LG든 삼성이든 SK든 고객사 많이 확보하고 공장 지어서 수율을 잘 만들어내고 이게 저는 또 중요하다. 그리고 어차피 2차 전지는 미국이 지금 제일 중요하잖아요. 미국은 계속 투자하거든요. 그래서 25년까지 성장 사이클이 있는데 저는 이 모든 노이즈는 결국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비쌌어요. 2차 전지의 최대 단점은 주가가 많이 올라서 비싼 게 사실은 가장 큰 악재 아니었나. 지난 3년 동안 보시면 에코프로 BM도 한 10배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가격 부담이 좀 있어서 이런 노이즈들이 나오면서 더 심하게 좀 빠지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은 저는 문제 없다. 네. 다만 아까 테슬라 얘기도 해주셨지만 지금 주변 여건은 좋지는 않죠. 테슬라도 뭐 주가가 뭐 판매 안 되니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2월까지는 조금 좀 부진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 여행, 면세점, 호텔, 화장품 이른바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네. 뭐 연말에 좀 강세 보이다가 이제 그 확진자가 늘면서 이제 주가가 주춤거리는데 그 말씀대로 본격적인 중국 모멘텀은 한 2분기 양회 지나야 가능하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저는 이제 주가는 춘절 지나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조금 더 앞으로. 네, 왜냐하면 주가는 항상 먼저 가거든요. 그래서 양회를 먼저 반영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춘절은 왜 중요하냐면 중국인들이 그때 일주일 동안 이제 가잖아요. 예. 각 지방으로 이제 그 뭐 설 명절을 새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확진자가 아무래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은 대도시인데 대도시가 아니라 중소도시로 다 퍼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동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야 그때까지 한번 보자는 심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확진자 추이 뭐 어느 정도 뉴스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때 생각보다 좀 진정되는 모습이 춘절 이후로 나오면
그러면 그때부터 아마 또 다시 한번 중국 진짜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매수세들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요. 또 양회가 3월 달에 열릴 텐데 그때 이제 중국은 더 이상 주체할 이유가 없는 거죠. 주저할 이유가 없이 분명히 강력한 좀 그 소비 드라이브를 좀 걸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확진자 많이 나고 이러는 상황에서 뭐 소비 부양 해봐야 효과가 없거든요. 당장은. 그래서 저는 3월 이후로 모멘텀은 나오지만 주가는 조금 더 한 달 앞서서 예. 좀 소비주들한테 좀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님은 2023년 한 해를 통틀어서 좀 유망해 보이는 업종을 꼽는다면 어떤 쪽입니까? 이제 좀 길게 봐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당부드리고 싶은 게 안 좋은 거 중에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이미 올라간 거 뭐 좋은 거에서는 더 좋은 수익률 내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첫 번째로 보고 있는 게 결국 반도체 그 소부장 예. 아닐까. 왜냐하면 그냥 뭐 많이 빠져서가 아니라요. 이 2022년도 12월에 그때 한국에서 이제 이 정부에서 신성장 4.0 전략을 발표를 했거든요. 예. 아마 이제 기사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거기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반도체 등 주력 산업 글로벌 초격차 산업으로 육성을 하겠다. 그러니까 소부장을 키우겠다는 거예요. 정책 수혜주다 네, 이 말씀이네. 정책 수혜주입니다. 이 말씀이네. 그래서 예. 국산화 하겠고 이제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반도체 제조는 잘하는데 소부장이 좀 이 외국에 많이 의존을 하잖아요. 일본한테도 네, 영향을 맞습니다. 받고. 예. 근데 이거를 이제 진짜로 한번 더 육성을 하겠다. 그리고 반도체 공급망 재편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반도체도 3단을 만들겠다는 거죠. 산업단지. 그럼 여기에 공장 같은 게 들어가고 연구시설 들어가니까 소부장 기업들한테는 되게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좀 중국 견제가 좀 계속 이어지니까 지금 우리나라 삼성과 하이닉스가 중국 공장이 있잖아요. 네. 그걸 없앨 수는 없어요. 유지는 하는데 어쨌든 첨단 반도체 장비가 나중에 못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거 말고 다른 공장에 좀 대체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죠. 그럼 공장 지어야 되거든요. 역시 반도체 소부장한테도 호재가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삼성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뭐 TSMC도 미국에 공장 짓는다, 마이크론 짓는다. 거기에 우리나라 기업 중에 납품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업황은 안 좋습니다. 안 좋아서 투자도 줄고 하겠지만 반도체 소부장 쪽은 어찌 됐건 간에 앞으로의 흐름을 봤을 땐 결국엔 저는 좀 그 투자가 늘어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네.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서 23년도에 차곡차곡 좀 모아가야 될 섹터가 아닌가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또 22년도에 또 최악의 업종 중에 하나가요. 그 뭐냐면 디스플레이. 네. 디스플레이 아시겠지만 LG 디스플레이만 봐도 어마어마하게 안 좋았죠. 그 OLED가 너무 안 좋았는데 23년도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AR, VR 기기가 나오거든요. 예. 애플도 나올 거예요. 수요가 새로 생기죠. 네. 그게 하나 있고 자동차에 이제 OLED가 많이 탑재될 겁니다. 이 디스플레이가 이제 바뀌죠. 예. 점점. 자동차도 왜냐면 스마트카로 조금씩 바뀌어 가니까. 이제 몇 안에서 또 예. 뭐 영화도 보고 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요 스마트폰에 OLED 다 탑재돼 있잖아요. 웬만하면. 예. 근데 이제는 아이패드에도 탑재가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24년부터. 아. 근데 24년도에 만약에 탑재가 되면요. 23년 하반기부터 주문이 들어가야 돼요. 예. 생산이. 그러면 설사 이게 물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 가정들이. 그렇지만 디스플레이 업종 아무도 기대도 안 하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23년에 연결이 되면은 기대 안 했던 데서 수요가 생기면요. 주가는 또 급하게 반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반도체 소부장, 디스플레이도 역시 디스플레이 쪽은 OLED 소재가 좀 좋아 보이는데 이쪽에 대해서 지금 누구도 기대를 안 한 이 상황에서 그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요인들은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한번 그걸 고민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초보 투자자들을 위한 팁 제공 순서 연불리의 보고서 듣는 차례인데 네.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습니까? 이제 이번에 소개해 드릴 거는 KB증권의 리서치 센터에서 이제 좀 같이 쓰신 자료인데요. 1월 전략, 경기 침체가 오긴 온다. 그런데라는 이제 제목이고 1월 달에 좀 어떤 전략을 세울지 예. 그 내용이고 경기 침체가 오긴 옵니다. 근데 이제 그 사실상 이미 지금 벌써 온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그런 내용이 좀 담겨 있고 뭐 많은 분들이 침체 안 온다고 생각은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이미 경기 침체가 60% 이상 진행된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너무 막연한 비관론에 빠지지 말자 이런 좀 내용이고 약세장의 후반부로 좀 가고 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았다.
좀 보고 있으니까 좀 희망을 좀 가져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1월 달에는 일단은 소외 업종인 디스플레이, 헬스케어, 자동차, 건설 업종에 좀 관심을 가져보자. 여기 그렇게 담겨 있고, 반대로 금융 업종은 12월에 좀 좋았거든요. 배당 때문에. 근데 이쪽은 좀 비중을 낮추자라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왔던 좀 이슈 중에 인도를 좀 계속 주목하자고 하더라고요. 네. 여기서도 이제 이슈 중에 인도 새로운 공급망의 중심이 된다면 중국 대신해서 네, 중국 대신해서 맞습니다. 근데 왜 인도를 보냐면 옛날에 중국을 미국이 사실 좀 키워줬잖아요. 예. 소련에 약간 그 대항마도 좀 있었지만, 근데 이제 중국과 대립을 하다 보니까 중국을 대체할 국가로 인도를 이제 점 찍은 것 같아요. 근데 인도가 이렇게 만약에 중국을 대체할 공급망 그 재편의 수혜 국가가 된다면 여기서 그러면 투자 아이디어는 뭐가 있을까? 결국엔 인도가 인프라 투자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공장을 만들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 인도가 2014년부터 인프라 투자를 계속 했어요. 근데 인도는 좀 느려요. 좀 나라가 뭐 그 언어도 많고 예, 인종도 맞습니다. 많고 복잡하죠. 예. 그러니까 중국은 사실 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정부가 그냥 딱딱 해가지고 그냥 이제 밀어버리거든요. 속도감 있게. 근데 인도를 그렇게 기대하시면 인도는 그걸 그렇게 속도감 있게 하지 못해요. 네. 2014년부터 했는데도 뭐가 티가 잘 안 나잖아요. 근데 이제는 좀 박차를 가하겠죠. 그래서 인도에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좀 가장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게 대인도 수출하는 이제 비중을 보니까 1등이 기계랑 운수 장비래요. 예. 그래서 기계 업종, 흔히 뭐 굴삭기 같은 거죠. 이런 쪽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또 그 중에 하나가 5G 통신 장비. 왜냐면 거기 또 삼성전자가 진출을 했기 때문에 이걸 보자고 하고 있고, 두 번째가 철강이라고 합니다. 철강도 수출을 좀 꽤 하고 있고. 인프라 건설하려면 인프라가 필요하겠죠. 세 번째가 플라스틱인데, 근데 다만 플라스틱은 최근에 좀 정체가 돼 있으니까 좀 더 확인을 해보자. 그래서 기계, 5G, 철강을 좀 주목해보자라는 그런 좀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4분기 실적과 관련해서 한번 이제 데이터를 좀 써주셨는데, 4분기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4% 역성장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근데 원래 4분기는요 항상 어니 쇼크 나옵니다. 왜? 그 인건비가 더 나가요. 뭐 예, 상여금 같은 상여금 거, 특별 같은, 상여금 예. 같은 게 나가죠. 그래서 아마 마이너스 25%도 생각은 해야 된다. 아. 근데 그거는 항상 연중 행사입니다. 4분기가 안 좋은 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뭐 너무 부담스러워 하실 필요는 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안 좋을 때 기회로 봐야 되는 업종, 그러니까 실적은 좀 안 좋겠지만 기회로 봐야 되는 업종은 반도체를 좀 꼽아줬어요. 안 좋지만 항상 반도체는 실적 안 좋을 때 투자하면 결과가 나쁘지 않았다. 이런 얘기고, 그 마지막으로 이 KB증권에서 모델 포트폴리오를 항상 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1월 달에 좀 비중을 늘릴 업종, 아니 그 기업, 비중을 줄일 기업인데, 이건 그냥 여기서 나온 거니까 제가 기업만 소개해드리면, 비중 확대 기업은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LG 이노텍을 비중 확대, 이렇게 포트폴리오 좀 잡아놨고요. 비중을 축소하는 기업은 키움증권, 삼성생명, 한국전력은 비중 축소로 1월 달에 잡아놨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2023년 새해가 시작됩니다. 구독자 여러분 모두에게 2022년과는 다른 힘찬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인블리의 비밀노트 오늘 순서 마칩니다. 연미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